몇몇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기타 여러 국가에서 한국을 배우겠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국의 방산산업 러브콜에 한국이 웃음 짓고 있을 때 유독 일본만은 부러움에 울상만 짓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과 태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짜노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향후 TOC 성능 개량,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 폭탄 등을 통해 태국군의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도록 회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짜노차 총리 역시 한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채널을 통해 한국과 태국이 구체적으로 협조해 가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13년 8월 대우 조선해양과 1차 호위함 건조를 계약했었고 뛰어난 한국의 기술에 감탄해 현재 2차 산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태국 공군에서는 올 7월 한국산 TOC 훈련기를 추가 구매할 정도로 한국 무기의 성능을 그 누구보다 믿고 구매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굉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담에서 태국이 한국에게 극찬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장관들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군 의료 분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에 대해 공감하며 양국 간 군 의료 협력을 통해 전염병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짜노차 총리는 특히 태국 소재 아세안군 의료센터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진 의료 체계를 보유한 한국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신식 무기와 함께 선진 의료기술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태국만큼이나 한국 방위산업에 큰 메리트를 느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최근 호주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K9 자주포를 무려 1조 원 규모로 수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나라가 됐었죠. 특히나 계약 당시 한국 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역시 체결하며 앞으로 호주와의 협력이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양국이 서로 기술적 장점을 결합해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상호 윈윈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에 호주와 추진 예정인 무려 6조 원 규모의 장갑차 레드백 수주 역시 그 가닥이 보이게 된 것이죠. 한국 역시 국산 장갑차인 레드백의 호주 수출과 관련해 저희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무기들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호주 역시 국익에 맞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레드백을 선정할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호주에서는 레드백 운용 테스트를 실시했었고 레드백은 주 무기인 30mm 기관포를 사용해 300m에서 2000m까지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는 테스트를 통과했고 KF-41 또한 30에서 35mm 자동포와 구경 7.62mm 기관총을 사용해 유사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레드백은 3명의 전차 승무원과 6명의 완전무장 보병을 태운 채로 빠르게 전장을 이동하는 기동력을 뽐내며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한 호주의 슬론 소령 역시 레드백이 호주 육군에 도입되면 수많은 전차와 육군 보병군단이 함께 전장에서 적군과 싸울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전차의 성능과 더불어 보병 군단과의 협력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다고 말하며 기동성이 뛰어난 레드백을 감명 깊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 방위산업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가자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무시하던 한국이었지만 패션,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서마저도 한국은 발전을 거듭하며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아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호주 역시 일본과 같은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이자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의 일본 미사일이 아닌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한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무기를 무시하며 일본의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일본에 전해지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호주는 적성 국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육전 병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양전력, 항공전력 강화야말로 중요하다. 호주는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도 최신 지대한 미사일을 수출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며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방위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 기사들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경 무렵 44조 원 규모의 12척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수주해
군사 대국화의 속도를 내려던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3파전으로 치러진 호주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승자가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프랑스로 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장거리 작전 능력을 포함해 호주가 필요로 하는 능력들이 프랑스 기술에 비해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고도 뻔뻔하게 일본의 무기를 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젠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무능한 일본의 방위 산업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난 한국 무기를 잘 모르지만 일본보다 실전 경험이 있는 호주가 공정한 평가를 한 것일 겁니다. 한국은 실패를 한다 해도 끊임없이 무기 제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죠. 언제나 한국을 바보 취급하며 무시하고 있지만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일본인의 말처럼 일본은 과거에 사로잡혀 한국을 무시하다 이제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꽁무니를 쫓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읽고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질은 둘째치고 저렇게 많은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력만큼은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봐. 일본은 잠수함 말고는 큰 수입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잠수함마저도 팔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K9 자주포가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자주포가 세계 표준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전을 겪어보지 못한 일본의 무기로는 한국의 방산 시장을 침범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무기의 대외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은 정체되고 가격만 높은 상황이죠. 반면 한국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며 순조롭게 수출을 늘려 품질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무기에 한해서 말하면 한국 무기가 훨씬 우수합니다. 이 흐름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30년 이내에 일본은 한국의 군사기술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에서 추월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세계 공통의 견해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도 한국을 무지성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은 어느 정도의 바보인 것인가?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에 판매되고 있으며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보고 분량이 많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비웃고 있지.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일본은 전자제품 시장을 한국에게 완전히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감정으로 상대를 내려다보며 무시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게 일본인들의 현실이라니 참담하네요. 수출을 의식한 무기는 가격과 범용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기들은 내수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타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언제까지 한국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적이 전력이나 군사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위기감도 없이 구경만 해대고 있다. 지금의 일본을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상으로 일본과 비교되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